사실 이렇게 남의 책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는 안 했잖아. 더 좋아하는 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못돼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 내가 쓴 글인데 뭐 어떡해 하고 그쵸. 그냥 받아들이고 예, 내가 쓴 글이다. 예. 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신간을 가지고 돌아오신 이다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다혜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식이라는 책을 낸 이다혜라고 합니다. 아침을 먹으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이번에 낸 책은 아침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겨울 서점에서 이 아침밥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예, 아침밥을 먹으면서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아침 먹고 왔어요. 예, 뭐 드셨어요, 아침에? 아침 요새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식빵 구워서 토스트 해 먹었고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아침을 그냥 제가 먹기만 할 때하고 제가 차려야 먹을 수 있는 때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한동안은 아침을 못 먹고 지내다가 최근 한 1, 2년 정도는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 쪽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챙겨 먹으려는 쪽입니다. 아침을 원래 챙겨 드시는 편이셨어요? 원래 잘 안 먹었어요. 그냥 늦게 일어나고. 네, 늦게 일어나고 그냥 일하러 나가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바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침을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기승전 노화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확실히 이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챙겨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대충 건너뛰거나 때우는 식으로 그냥 먹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 2년쯤 전에 건강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모든 사교는 밤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저녁을 맛있게 먹고 술을 마시고 해장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식생활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제일 중요한 끼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침에 점심 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침도 잘 드시고 오셨으니까 제가 차를 한 잔 대접을 해드리려고 차를 좀 들고 왔는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일단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 기억으로는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셨던 차인데 너무 제가 알차게 너무 잘 마시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 잔 대접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뒤로 설명이 써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창한 이름의 차들이군요. 되게 막 비포 선셋, 막, 그러니까 막 스페이스 오디티 막 이런 티들인데 저는 경화수월로 할게요. 경화수월이란 차가 있나요? 네. 아 이건가? 김은홍차의 한국 벚꽃을 더해 독특하고 우아한 요걸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비포 선셋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 촬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 채널에 나오기 위한 촬영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겨울서점이 처음은 아니군요. 네. 아쉽네요. 왜? 그냥 조금 처음은 아쉬워서.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 근데 제 채널에 한 두어 번 등장하셨었잖아요. 네. 예전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가문의 영광. 제 책 작년인가? 작년이죠, 그게. 작년에 나왔을 때 그때 북토크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 영상도 이제 제 채널에 올라왔었고 라디오 프로 시작하실 때쯤 네. 해서 이제 그때 찍으신 브이로그 영상에도 아마 제가 잠깐 네, 그때 네. 라디오 출연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게 실렸었고요. 세 번째네요, 벌써. 그렇네요. 확실히 이게 저는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긴 하는데 영상으로 말하는 거하고 오디오로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다 하시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먹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지만 먹방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약간 다른 영역인 그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으로 계속 그 반응 같은 걸 보기도 해야 되니까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네11에서도 영상 찍지 않으시나요? 예, 찍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팀을 새로 정비를 해서 야심차게 시네21 컨텐츠들도 사실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저는 회사에서 동영상 쪽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편집도 하시고 팟캐스트도 하시고 책도 계속 쓰시고 라디오에서 뵐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시냐고 제가 항상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서로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고 계시죠? 라는 얘기를 서로 인사말로 그렇습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신간을 또 새로 내셔서 요 조식이라는 책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아침 식사를 주제로 이제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 왜 하필 아침 식사였는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세미콜론에서 이제 음식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음식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음식 가지고 쓸 수 있는 얘기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좋아하는 음식 가지고 쓸까? 저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수많은 닭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길게 쓸 수 있는 식재료가 떠오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침 식사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 띵 시리즈라고 하는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식재료나 조리법 관련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식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본 거예요. 제가 혼자 살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아침 식사 먹기가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항상 아침 식사를 먹었지. 그렇죠. 예, 그럼 왜 나는 먹던 사람에서 안 먹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이제 바뀌면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좀 있었고, 결혼한 사람들이 아침 먹고 왔어, 뭐 아침은 챙겨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싫어.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남이 아침을 먹든 말든 어쨌든 하지만 그런 얘기를 꼭 다들 물어본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왜 아침 식사일까, 왜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아침 식사가 불러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로는 책 한 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좀 잘 먹게 돼요. 그렇죠. 조식을 네. 보통 주니까. 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럼 혼자 여행을 가면 저녁 먹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문 닫고 네. 뭐. 그렇죠. 네. 하지만 문을 였는데도 다 약간 정찬을 먹는 네. 분위기잖아요. 밖에 맞아요. 나와서 이렇게 차려입은 뭐 커플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단위로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면 뭐 술을 먹든지. 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저녁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먹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돌이킬 때도 아침 식사를 떠올릴 때가 많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묶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책이죠. 그래서 조식을 가지고 쓰기로. 네.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아침 식사 네.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정말 말씀하신 호텔에서의 조식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출장 갔을 때 아침에 먹는 것까지. 근데 그 하나하나의 소재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일단 아침 식사로 먹은 것들을 한 1년 정도를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보통은 뭘 전날 먹었는지. 먹은 것도 기억 안 나지 않나요? 전날 먹은 건 기억나지 않고요. 10년 전에 먹은 건 기억나요. 이게 좀 멀리 가면 기억이 나는구나. 네, 할머니 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달력을 보면서 네. 아 이쯤에 뭘 먹었지 같은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책에 쓴 것 중에 딸기 얘기가 있거든요. 봄에 딸기 네. 먹는데 지금이 이제 딱 그 시기인데 저 아침에 딸기 먹고 왔어요. 예. 딸기 먹는 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한 3월 중순부터 해서는 청가문 시장에서 딸기를 사오면 된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행지 몇 군데 네. 중에서 특히 아침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채워 넣기도 했고 한국에서 먹게 되는 경우는 한국의 여행지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영화제 출장을 지금은 거의 안 가는데 영화제 출장을 갈 때는 뭐 전주나 부산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별로 한번 적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아침밥은 사실 많은 경우에 어딜 가서 먹질 않아요. 그쵸. 집에서 먹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먹고 있는 끼니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점심 같은 경우는 왜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점심 메뉴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모두가 점심을 뭐 먹을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을 하지 출근해서 않고 9시 한 20분부터 계속 생각하는. 오늘은 뭘 먹으러 갈까, 누구랑 먹으러 갈까 이 네. 생각을 맨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점심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밖에서 먹고 있고 저녁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아침은 어쨌든 혼자 먹거나 아니면 가족 몇 명이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아침 식사의 풍경이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좀 방향을 틀고 굳이 메뉴를 너무 다양하게 하진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아침 식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홍콩에서 먹는 아침 식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가면 이제 점심에는 다른 메뉴를 파는 식당인데 네. 아침에는 조식만 팔아요. 근데 그 조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토스트에 네. 밀크티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는 아니면 뭐 토마토 국수 이런 다양한 아침 식사용 메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경우가 사실 홍콩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쓰지 않았지만 아침 식사만 가지고 책 한 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침 식사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예, 왜 이렇게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챙겨 먹으려고 할까? 이런 것부터 해서 한국의 뭐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한 300매, 400매 정도 돼 보이는데 넘치거나 모자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쓰실 때? 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모든 글을 쓸 때 매수를 생각하고 씁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제가 겪어본 수많은 경우는 네. 넘치잖아요. 네,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읽고 싶은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근데 아니 이렇게 뼈 때리는 말 갑자기 하신다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항상 머릿속에 매수를 생각하고 쓰는 습관이 있어서 분량은 처음에 생각하고 썼던 거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에 단점도 있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분량을 들여서 길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어떤 것이든 그거에 맞는 길이나 깊이감이 있을 것이고 그게 특정한 매체에 실린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대단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아무래도 매체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단행본하고 다르게 이제 매체는 항상 실리는 글의 양이 있잖아요. 네. 지금 김기월 작가님도 저희 시네이시빌의 디스토피아로부터라는 지면에 칼럼을 싣고 계시는데 8매. 예, 그쵸. 원래 7.3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8매로 들었는데. 하지만 그 지면은 일러스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자르거나 하지 않고 음. 들어갈 수 있고 사실 그게 0.6매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 매체에서 글을 쓸 때는 0.1매 차이로 계속 자르고 넣고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관이 들어있는 편이죠. 편집자분이 되게 편안하시겠다. 편안한지는 알 수 없죠. 그래요? 예, 근량이 맞는다고 편한 필자일 수는 없다. 예. 그렇지는 않겠지. 필자가 속을 썩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그래요. 예, 그렇죠, 필자들이 그렇죠. 속을 썩이는 5만 가지 방법이 그쵸, 있고 그쵸. 그 중에 뭐 가장 큰 것은 당연히 마감일과 관련된 것일 거고 마감일 말고도 온갖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나마 근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속을 썩이지 않는다 정도지 제가 뭐 좋은
우수한 속을 썩이지 않는 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양심 고백. 예. 양심 고백의 시간. 7.3회였군요. 7.3회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체크할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3주 남았을 텐데. 3주 남았어요. 저 처음에 들을 때 8회로 들어가지고 네. 쓰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경험에 관련된 어떤 추억? 네. 아침 식사에 대한 추억에 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거나 좀 네. 약간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아침은 차려줘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이제 중간중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포함시키신 이유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어떤 맛있는 메뉴를 먹기 위해서 아침을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홍콩 얘기를 잠깐 했지만 홍콩의 경우는 정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맛있는 걸 찾아 먹는 정도지만 보통은 아침 식사는 영양과 뇌 발달, 그렇죠. 머리가 그쵸. 똑똑해진다고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저는 죄송해요. 제가 아침을 되게 안 먹어요 원래. 네.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도 아침을 잘 원래 안 먹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 그 어머니의 어떤 아침을 먹고 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에 너무 부딪혀서 뇌 발달에 네, 좋으려면 뇌 발달에.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김에다가 밥을 몇 개 싸가지고 제가 막 준비하고 있으면 따라다니시죠? 따라다니면서 먹으라고 입에다 막 넣어주고 한 2개 먹고 됐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네, 그런 식의 약간 맛보다는 연료를 학교 넣어야 가서 된다. 공부해야 하니까 직장 나가서 일해야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말씀하신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먹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아침을 사실 한 상 차려서 먹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많은 가정에서 그냥 한 대접에 먹을 수 있는 시리얼도 그런 케이스일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간편하게 먹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녀가 잘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항상 가정마다 다 김을 동원합니다. 김으로 무슨 요만하게 주먹밥을 네. 만들고 싸고 그래서 네. 한 개만 먹고 가라고. 그렇죠. 입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 풍경이 집집마다 되게 비슷해요. 예, 그리고 미성년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밥을 차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아침 시간에 나 너무 바쁜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할 땐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 그렇게 안 먹겠다고 했던 모든 끼니가 다 기억납니다. 예, 왜냐하면 차리는 사람이 그냥 항상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영원하게 있지는 않고 아침 식사를 차리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차리시는 밥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끼니들을 하나씩 이제 책을 쓰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침밥 얘기를 할 게 많았구나라는 걸 저도 쓰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랑 관련해서 아침밥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고 특히나 이제 새벽 시간에 학원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일을 좀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만 또 열리는 그 아침 풍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로 학원가, 요새는 종로 학원가가 옛날만큼 규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종로 학원가에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러니까 다 혼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두꺼운 영어 교재 같은 걸 펼쳐놓고 먹는 아침 식사 같은 것들은 되게 한국적인 풍경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다라는 게 굉장히 컸고 네. 맛있는 책 이야기는 띵 시리즈 다른 책들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메뉴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먹고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먹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끼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아침 식사의 의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여러 번 다루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좀 그 부분 있잖아요.
표지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108페이지인데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과 함께였던 아침 식탁에 말없던 대화의 순간들을 미성년과 함께 떠올렸다가 결국은 그것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든 아침밥을 전담했던 누군가가 만들어낸 풍경이었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외할머니처럼도 어머니처럼도 아침밥 차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차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이라고 부르든 사랑의 노동이라고 부르든 희생이라고 부르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면 아침상을 차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일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노력 없이 얻었던 애정과 수고, 건강의 가치를 모르진 않는다.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책을 쓰면서 아마 작가님들마다 다 목표로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부와 명예. 모두가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목표로 하지만 부와 얻을 수 명예. 없는 그거, 네, 부와 명예를 네. 목표로 했지만 항상 그거는 대체로 실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밥이라고 하는 거,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인간이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봄이라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이는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게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그때그때 맞게 찾아주는 게 사실은 돌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인간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자립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돌봄의 노동을 전담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돌봄의 가치라는 걸 항상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을 쓰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지금 남동생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동생이 지금은 이제 아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동생이 만드는 음식의 맛이 약간씩 바뀌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바뀌는 거예요. 둘이 입맛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희 집에 반찬을 해갖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찬 맛이 바뀌는 거죠. 두부조림을 옛날하고 다르게 해요. 이를테면 아니면 같은 음식이라고 하면 뭐 감자채 볶음 같은 거는 사실 요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드는. 물론 감사하게 먹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크게 음식 조리법이 바뀌질 않지만 조리법이 필요한 약간 양념 같은 거 들어가는 뭐 닭볶음탕 이런 거는 다 음식 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느끼는 이제 동생이 다른 사람과 한 가족이 됐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있고, 또 이 책에 쓴 것처럼 옛날에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해주었던 음식들을 떠올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았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제 그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내가 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닌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해서 그걸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특히나 요즘에 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밥상을 받다가 차리는 입장이 될 때 느끼시는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세계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읽으면서도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추천사를 잘 받질 않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도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도 하려고 별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자고 해도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굳이 요청을 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안 싣는 쪽으로 추천사를 잘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책 뒷표지를 보면 책 속에서 일정 부분을 발췌해서 싣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책 뒷표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문구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제일 재밌어 보이거나 사고 싶게 만든다든가 약간 유머러스하다든가 아니면 대체로 약간 감동적이면서 힐링 뭔가 포인트가 있는 눈에 싹 들어오는 네. 아, 이 책이 이런 책이구나 이런 걸 딱 그쵸. 보여주는. 예.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편집자님이 책 뒷표지에 실으신 걸 보고 첫 번째 든 생각은 아 어떻게 딱 이 대목을 골랐을까? 예, 저도 되게 신경을 쓰면서 쓴 대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고르셨을까? 마치 속마음을 좀 읽힌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야 너무 못돼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 내가 쓴 글인데 뭐 어떡해 하고 그쵸. 그냥 받아들이고 예, 내가 쓴 글이다. 예, 그래서 근데 좋은데요? 전혀 못돼 보이지 않는데. 아마 엄마가 읽으셨으면 되게 서운해하셨겠죠. 아, 예,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그 제가 책에 나오는 조식들을 네. 가지고 VS를 좀 몇 개 붙여봤어요. 그래서 딱 제가 불러드리면 3초 안에 둘 중에 더 선호하는 조식을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목록을 좀 만들어 왔는데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맥모닝 대 길거리 토스트. 아, 길거리 토스트. 길거리 토스트. 홍차 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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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 대 오트밀. 아,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콩나물 국밥 대 전복죽. 아. 전복죽이죠. 전복죽. 네. 군만두 대 곱창 전골. 군만두로 하겠습니다. 군만두가요. 떡국 대 떡만둣국. 아, 떡만둣국. 떡만둣국. 마지막입니다. 홍옥 대 딸기. 아, 홍옥. 홍옥. 알겠습니다. 맥모닝 대 길거리 토스트에서 길거리 토스트 고르셨는데 네. 너무나 명확하게 길거리 토스트. 아, 이거는 길거리 토스트죠. 뭐 맥모닝은 있으면 먹는 정도? 되게 좋아하지만 뭐 길거리 토스트는 정말로 그 아침에 약간 지나갈 때 그 뭔가 마가린을 녹이는 냄새라든가 마가린 향. 네, 버터 향이 아니에요. 마가린 향. 예, 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있는 모습 왜 이렇게 반 접어서 종이컵에 종이컵에. 끼워주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어디 있지라고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책에서 왜 길거리 토스트를 직접 만들어 드신 적도 있다고. 네, 집에서 만들어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다 있지 않고 요즘에는 토스트 체인들이 생겼잖아요. 그 토스트 체인이 생긴 다음에 사실 길거리에서 파는 토스트 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길거리에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쵸. 네, 근데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들 편리하니까 사실 몇백 원 좀 더 비싸다고 해도 그냥 체인점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던 이제 노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체인점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앞 같은 데는 항상 장사하시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약간 추억의 맛 같은 네, 맞아요. 느낌으로 사게 됩니다. 그 설탕과 케찹의 그 그렇죠. 너무 먹으면서 아 별로 몸에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만드는 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불구하고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그 맛이 안 납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 뜨거운 철판에 마가린 막 해가지고 그쵸. 그 맛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종이컵에 이렇게 넣어서 뛰어가면서 먹어야 되나 봐. 집에서 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마음이 가면서. 네, 막 이렇게 정신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얌전하게 집에서 이렇게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침 식사 약간 바꿔서 맥모닝 대 이삭 토스트 하면 어디 가시겠어요? 아, 그러면 맥모닝이죠. 그럼 맥모닝. 네. 아, 이삭 토스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 더 좋아하는 걸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저 맥모닝을 더 좋아해요. 네, 제가 그 김겨울 작가님하고 같이 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네. 김겨울 작가님이 하시는 이제 책 프로에 제가 게스트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 전에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일찍 이제 아침 일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네. 출근길에 사가요. 맥모닝.
그 지금 한 달에 월 1회 월 1회 월 맥모닝을 1회 뽑아. 맥모닝의 날이 생겼습니다. 김계월님 덕분에 제가 이제 그 프로를 그만두면 맥모닝의 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계속 붙잡아 놔야겠다. 맥도날드에서 나오셨어요? 맥도날드 그 네. 빅맥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그렇대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맥모닝밖에 안 먹어가지고 저는 맥도날드 잘 안 가서. 그러니까 관리를 별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패스트푸드도. 뭐 빅맥 같은 다른 메뉴 전혀 모르겠고 김계월 작가님과 함께하는 한 달에 한 번 사실 같이 방송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반년 됐어요. 그쵸. 반년 하지만 넘었어요. 6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많은 회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김계월님 덕분에 맥모닝. 맥모닝의 날이 생겼다. 아, 좋네요. 맥모닝. 자, 두 번째가 홍차 대 커피였는데 네. 커피 고르셨어요. 커피가 아무래도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커피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한 오후 2시, 3시 정도 지나면 안 마시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거죠. 네, 오히려 그냥 카페인 있는 걸 아침에 마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마시는 쪽이고 그리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도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집에 있고 많이 마시는 편인데 사실 커피를 마신다고 잠이 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커피로 잠을 깨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시는 게 아니라 쏟는 거라고. 그렇죠. 바닥에서 원래 쏟으면 잠이 바로 확 잠에 깨요. 깨죠. 예.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그래서 그냥 커피를 사실 마셔서 잠을 깨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인 거죠.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동안도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깨는 기분이 들고 이제 이거 마셨으니까 잠이 깰 거야 라는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너무 아, 근데 그 책에서 왜 그 막 커피 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릇 좋아하시잖아요. 또. 아, 그릇 좋아해요. 지금 집으로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이사를 처음 혼자 나올 때 살림을 다 최소화했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때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심리적으로도 뭔가 이고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컵 한 2개. 네, 뭐 접시 3장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던 거예요. 아니 접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컵 2개를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컵도 다 정리하고 이를테면 그런 식이었던 거죠. 네, 다 살려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뭔가를 모으는 사람들은 버리는 목적이 결국은 뭔가를 새로 채우는 사려고. 거 아닌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또 사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릇을 되게 좋아하고 뭐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사는 편이죠. 찻잔이랑 커피잔 같은 거 되게 많으시겠어요. 많아요. 저희 집에 우리 회사 사람들 다 들어와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올 수는 없어. 아, 공간이 좁아. 서 있을 자리. 예, 우리 집 앞에 골목에 모두 모여 있으면 제가 접시를. 모두 다른 종류의 찻잔을 갖다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없어. 예.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책 좋아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집에 이런 짐이 많은 건 사실 뭐가 돼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맞아요. 예.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그걸 그렇게 많이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 커피잔에 대한 이야기. 그 유럽 커피잔은 진짜 조그매가지고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네, 북유럽에 아라비아 핀란드 이런 북유럽 네. 빈티지 찻잔들 모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아요? 커피잔이 진짜 작아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책에 쓴 브렉퍼스트 잔이 보통 이만하거나 더 작고요. 제일 크다는 네, 제일 브렉퍼스트 크다는 게 이 잔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거의 한 반 정도 돼요. 커피잔이라고 하는 게. 아, 진짜 누구 코에 붙이냐는 네. 말이 진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그 누구 코에 붙이냐라는 말을 한 사람이 네. 번역하는 김명남 선생님인데 네, 네. 그 찻잔을 혹시 이거 쓰실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마시냐, 정말 누구 코에 붙이냐. 근데 커피를 그렇게 조금 마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머그에다가 그냥 벌컥벌컥 마셔야지. 예. 이거 약간 잠 깨는 느낌 들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쓰다 보면은 작은 컵이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가 실제로 잠이 깨는 게 아니라 약간 기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컵에다가 커피를 한 가득 따라 놓은 다음에 사실 다 마시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다른 컵을 사용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얼 대 오트밀이었는데 오트밀 고르셨어요. 오트밀 더 좋아하세요? 오트밀을 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자주 먹진 않거든요. 시리얼도 자주 먹지 않고 오트밀도 자주 먹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마음 편하게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게 오트밀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시리얼보다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리얼은 유통기한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고 저는 오트밀이 더 맛있기도 해요. 일단은. 네, 그래서 항상 집에 그 오트밀하고 견과류, 말린 과일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자주 먹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오트밀 안 드셔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오트밀은 어떤 음식인가요? 오트밀은 귀리를 말려서 이렇게 압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불려야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먹으려면 불려야 되니까 그 불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것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죽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넣고 그냥 끓인 다음에 참기름하고 그냥 간장 넣어서 정말 죽처럼 드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먹는 방식은 우유에 오트밀을 약간 잠길 정도로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되고요. 저는 밀크팬에 그냥 데워 먹거든요. 그래서 소금 약간 쳐서 간을 맞춰 드시면 되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이 오트밀 처음 드실 때 많이 드시는 방식은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트 같은 거에다가 전날 밤에 맞아요. 일단 전날 밤에. 여기서부터 좀 거추장스럽지만 전날 밤에 이제 재워놔요. 완전 잠길 정도로 이게 좀 부어서 재워놓은 다음에 아침에 거기에다 뭐 과일, 생과일이든 건과일이든 관계없고요. 견과류 같은 거 더 해가지고 이렇게 떠먹으시면 되거든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표현이 젖은 종이. 젖은 종이. 예. 네. 맞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린 종이 같은 맛인데 뭐가 맛있다고 먹냐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변비에 좋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에 좋아요. 네, 건강에 몸 안 좋고 그럴 때는 많이 먹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이제 옛날 동화책에 나왔던 음식들 가지고 이제 쓴 에세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옛날 유럽에서 쓴 동화책들 보시면 정말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 중에 오트밀이 있어요. 아, 맞아요. 되게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그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걸 볼 때마다 대체 이건 뭘까? 무슨 음식일까?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렇게 싫어할까? 싫어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아마 어렸을 때는 약간 달고 새콤달콤한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거 아닐까. 맛있습니다. 맞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상황에서 오트밀을 선택하는 사람하고 매일 그것만 오트밀을 먹어야 되는 또.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옛날에는 오트밀만 먹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미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 20대 초에 가서 오트밀 한번 사봤어요. 굳이 너무 다 버렸죠, 궁금해서. 근데. 네. 한 번도 비디오다. 그때는 다 버렸고 맛이 없어. 옛날에 너무- 처음 어렸을 때 먹을 땐 맛이 없었어 진짜. 너무 맛이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먹는 오트밀이랑 좀 달라요. 그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오트밀은 되게 간편식을 위해서 맞아요. 가공돼서 나와요. 오랫동안 불리지 않아도 되게. 네, 그냥 바로 맞아. 부어서 먹을 수 있게 나오는데 그게 약간 맛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먹는 오트밀은 그 말린 귀리 그대로예요. 제 집에 한 2kg 있는데 오트밀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그 전날에 아까 말씀하신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이렇게 전날에 뭐 우유나 뭐 아몬드 우유 이런 데 불려놨다가 다음날 요거트랑 먹는 그래서 저도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해먹으려고 하면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느냐. 맞아요. 예, 신선식품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이 일정을 매일 하면서 제때 상하기 전에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예를 들면 뭐 우유 한 팩 사면은 다 먹지 못할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꽤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도 다 캔 통조림 김치로 있어요, 집에. 찬장에 보관해야 되니까. 지구의 멸망이 와도. 네, 지금 멸망이 와도 김치를 두렵지 않아. 먹어야 돼. 제가 그 집으로 갈게요. 딴 데 갈 필요 오세요. 없겠다. 예, 볶음 김겨울님 집으로 가면 되겠네요. 볶음 김치도 있어요. 다음 그 문항이 콩나물국밥 대 전복죽이었는데,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콩나물국밥은 이제 그 전주 네, 전주 영화제 음식이죠. 이제 출장 가셨을 때 드신 거고, 전복죽은 이게 어디 부산. 부산이었죠. 부산에서 이제 전복죽 아침에 드신 거여서 부산 영화제와 전주 영화제를 붙여본 거였는데, 전복죽이 훨씬 좋으신 거예요. 전복죽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밑강님이 쓰신 해장 음식에도 콩나물 해장국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전주에서 먹는 콩나물 해장국은 진짜 맛있어요. 일단은 콩나물이 달라요. 그 맛이 맞아, 책에서도 되게 네, 다르다고. 아삭아삭하고 약간 국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서울에서 먹는 콩나물 뭐 반찬 네. 이런 거 만든 거 보면 뭐 중국산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크고 굵잖아요, 알이. 근데 전주에서 드시면 굉장히 가늘어요. 정말 국수처럼 가는 면 같은 그런 콩나물들일 때가 많고, 그래서 그냥 콩나물이 일단 맛있다. 콩나물 해장국도 그렇고 전복죽도 그렇고 술 마시면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이긴 하죠. 예. 그리고 그 전라도 지역에서 그 콩나물 해장국 드시면 모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는 네. 달콤한 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같이 시켜서 먹을 때가 있는데 거의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감을 끝낸 다음에 숙소에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같이 이제 팀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걸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약간 반수면 상태가 돼서 나른해지면. 빨리 숙소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음식이고, 전복죽은 일단은 값이 훨씬 비싸죠. 그쵸. 예. 뭐 비싼 음식이니까 당연히 그 값을 하는 경우고, 전복죽을 서울에서 드실 때는 그냥 그 흰죽 같은 그쵸. 느낌으로 거기에 뭐 전복 몇 개. 예, 그렇게 나오는데 부산에서 먹을 때는 내장을 같이 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녹색이에요.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이 경우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저는 전복죽을 태어나서 처음 먹은 전복죽이 제주에 해녀의 집에서 먹은 게 저의 첫 전복죽이었어요. 딴 데서 못 먹지. 이 입맛을 베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가족여행 갔을 때 그걸 처음 먹어보고 전복죽은 되게 맛있는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커서 먹어본, 시켜서 먹거나 하면은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비싸기만 하고 별로 맛없는 음식. 네. 그래서 되게 전복죽 먹으러 어딘가 밑에 바다가 있는 곳을 내려가야 되나. 네, 바다가 있는 곳에 가시는 게 제일 그쵸. 좋고, 특히나 지금 뭐 이렇게 내장을 써서 하잖아요. 내장을 쓴다는 건 신선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선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다 쪽 가셔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말씀하신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좋죠. 그 초록색 전복죽의 맛이 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입에 네. 침 고인다. 다음은 그리워라. 군만두 대 곱창전골인데, 이거를 이제 이게 도대체 이 책에 군만두와 곱창전골이 왜 나오냐? 나오는가? 아, 너무. 조식에 대한 책인데 군만두가 웬 말이며 곱창전골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것이 다 이제 혼자 사는 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죠, 이게. 네. 네. 만두. 아침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이에요. 그죠. 저녁에 먹고 잔뜩 먹고 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뭘 많이 해 먹었다 그러면 어떤 요리든지 1인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밥도 1인분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밥을 항상 소세하거든요. 전기밥솥 안 쓰고. 네. 그것도 책에 나오죠. 네, 꼭 솥에다가 하는데, 소세하려면 최소한 한 2인분 가까운 1.5인분은 해야 이게 최소량이 되는 것 같고, 저녁밥을 해 먹었으면 뭔가가 남아있는 상태로 아침이 되는 거예요. 만 하루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변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날 저녁에 또 먹을 수는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아침밥으로 전날 먹은 걸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창전골, 예, 곱창전골 웬 말이냐 진짜 아침부터 곱창전골 너무 헤비하게 정말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아 있었어요 곱창전골이. 그 기름기 있는 빨간 국물. 네, 기름기 얘기하지 말아주실래요? 생각나니까 그만해주세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펄펄 끓여가지고 또 막 시뻘건 거를 먹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스틸 썼는데 약간 입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기분이야. 전날 밤엔 맛있었지만 아침까지 맛있진 않아요. 그쵸, 어떤 그쵸. 음식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곱창전골은 그런 경우였고 군만두는 제가 진짜 그냥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평범하게 만두를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마트를 못 가면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커피랑 차. 말고 없고 그다음에 냉동실에 있는 5종 정도의 만두가 있어요. 5종이나 있어요? 네, 5종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먹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2가지가 메인입니다. 골라서 그중에? 네, 그중에 골라 먹고 있고요. 만두는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정 안 되면 만두를 먹자가 돼서 아침에도 그냥 군만두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냉동실 정리하시다가 책에 나온 게 네. 만두를 정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만두를 미친 듯이 구워가지고 정말 5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먹어본 결과 역시 비비고가 맛있습니다. 비비고랑 고향만두 2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역시 구간이 명간이고 마트 가보시면 만두 코너만 정말 몇 칸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도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드시는 거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만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고향만두하고 비비고 만두. 결론이 이상하네요. PPL 아닙니다. PPL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네. 좀 주세요. 좀 맛있게 먹을게요, 제가. 나도 나눠줘. 나 드릴게요. 네. 네. 자, 저희 다음이 떡국이랑 떡만둣국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1월 1일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먹는 떡국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저는 항상 이제 새해에 항상 떡만둣국이었어요. 네, 저도. 저희 집도 항상. 그래요. 근데 제 친구가 어디 떡국에 만두를 넣냐는 거예요. 삽파라는 거지. 떡국은 떡국이라는 거지. 삽하다. 네. 말도 안 된다. 맞아요. 그렇게 어디 생각해. 떡국 국물을 어지럽히냐. 그래서 내 친구랑 한번 논쟁이 네. 붙었어요. 만두 없는 떡국 규탄한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새해 한번 첫날인데 떡국을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책에도 떡국이랑 떡만둣국 얘기가 나오길래 이제 네. 한번 여쭤본 건데 만두를 또 좋아하셔서 네, 저 만두를 좋아하고 예전에 가족하고 같이 살 때는 겨울에 항상 그 김장김치 가지고 만두를 만들어요. 만두를 만들어서 그 만두를 넣어서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만두 드셔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만두국을 끓일 때 잘못하면 만두가 다 터져요. 그러면은 비주얼은 개죽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말 엉망진창이 된 음식을 숟갈로 떠먹어야 돼요. 맞아요. 젓갈을 후루룩. 먹을 수가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떡만둣국 파다.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떡국 같은 것들도 집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지단을 올리냐 마냐부터 시작을 해서 계란을 푸냐, 뭐 계란 지단을 그렇죠. 붙이냐. 예, 그다음에 뭐 실고추 같은 걸 얹을 것이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떡만둣국입니다. 떡국 안 돼. 떡국 안 돼. 예, 허전하잖아요. 자, 되게 반갑네요. 아 그렇죠. 네. 떡만둣국이죠. 자, 마지막이 홍옥대 딸기였는데 이것도 2개 다 책에 나오는 네. 그런 아침 식사였습니다. 홍옥 좋아해요. 그 사과를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사과가 다 부사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부사를 가장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그게 부사가 인기가 많아서래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품종이 있으면 다 통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홍옥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홍옥이 단단하고 시어요. 홍옥의 신맛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약간 알이 작고 빨갛고 딱 그 모양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하지? 약간 모형 사과가? 같아요. 맞아요. 네. 모형 같아 진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모형 네. 같아 보일 정도인데 맞아요. 제가 딸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딸기랑 홍옥 중에 홍옥을 고른 이유는 더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잘 안 팔더라고요. 네.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안 판대요. 맞아요. 저는 아오리 사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아오리 네, 사과도 아오리도 은근히 찾기가 네.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막 많아졌다가 네. 사람들이 좀 안 찾는다 싶으면 갑자기 없어져요. 예. 음. 한국에서 뭘 해도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이 작단 말이에요. 맞아요. 시장이 작아서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한국 인구가 2배만 돼도 지금 출판 시장의 2배만 돼도 더 특이하고 더 좁은 시장을 목표로 하는 책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책 읽으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더 그 시장이 줄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중적인 관심이 없으면 애초에 기획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식재료도 마찬가지예요. 홍국 좋아한다고 제가 매일 홍국을 먹진 않잖아요. 1년에 며칠 몇 번 사다 먹는 정도로는 그 시장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의 책들이 있으면 더 사서 읽어주시는 것이 정말 그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식 네, 조식. 절찰리에 판매 배지랑 같이 드린다고 네. 합니다. 귀엽죠 배지. 네, 절찰리에 판매 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 나온 것들로 구성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침 식사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아침 식사 같은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던 몇 번의 식사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먹는다는 건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먹는 것들 중에 또 좋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이렇게 정색하고 앉아서 끼니들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매일 우리가 먹는 끼니가 중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오늘도 세 끼가 아니라고 해도 한 끼라도 식사를 할 것이고 누군가와 같이 해결하는 식사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누는 대화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들하고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루틴하게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랑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하고도 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 밥을 먹는 게 힘들지가 않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도 편하게 먹고 있고 상대방이 먹는 걸 보기가 좋고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성애적인 사랑의 감정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친구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이런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도 정확히 밥 먹을 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게 꼴배기 싫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떠났구나. 정말 그런 기분 들거든요. 그쵸. 예, 정말 보기 싫다. 먹으면서 서로를 본다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가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띵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조식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겨울서점 유튜브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기쁜 마음이네요. 김겨울님도 책을 쓰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고 책 가지고 뭐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사실 이렇게 남의 책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못 팔아요. 맞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아시죠? 자기 책을 못 팝니다. 일단은 남의 책 좋다는 얘기 하기 쉬워져. 맞아요. 자기 책 좋다는 얘기 뭐 한두 번이지라고 생각이 그쵸. 들고 혼자 네. 계속 약간 그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책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게 못 견딜 지경이고 너무 즐거운 자리였고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침 식사가 아무런 이야기거리도 아닐 것 같지만 아마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끼니일 거란 생각을 해요. 그 아침들의 풍경을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나와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조식 아침을 먹다가 생각한 것들 같이 이제 이달 작가님이랑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또 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또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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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 쓰고 계세요? 그렇게 누워서 보는 거? 네. 책 지지대? 너무 좋아요. 아, 씨, 나 그거 살까 봐. 너무 좋아요. 읽다가 잠드는 그 맛이 있어요. 겨울림 카메라가 몇 대인 거예요? 아니에요. 다 여기 전부 다 렌트예요? 요거 두 개는 여기 거고, 요거는 여기 다인이 거고, 제가 갖고 온 건 이거. 이번에 사신 게 이거예요? 네, 요번에 산 게 이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신다고 할 때 너무 사고 싶었다. 뭐가 좋아요? 지금 그때 거랑 지금 거랑 어떤 게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선명하고 색도 잘 잡아내고, 그러니까 댓글이 바로 달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면이 선명하고 잘 보이죠? 라는 댓글이 진짜? 바꾸자마자 바로 달렸어요. 한 3개 정도 달렸어요. 대박이다. 네, 그 티가 나요. 찍으면. 그래서 자꾸 장비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 사야 되는데 자꾸 새 카메라 사고 싶고. 그래도 겨울림은 이걸 쓰시잖아요. 그쵸. 쓰시니까 사실 당연히 좋은 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반영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그걸로 뭘 만들고 있으니까. 그쵸. 아,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뭐 말하려고 했지?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까먹었어. 아, 뭐였을까? 최근에 되게 어리석은 소비를 하나 했는데 다음 책 원고 쓰려고 키보드를 샀어요. 그게 뭐가 어려서. 아, 근데 분위기 내고 싶어가지고 되게 레트로하게 생긴 원목으로 만든, 수제로 만든 타자기 스타일의. 나도 알아. 나도 샀어 그거. 아, 샀어요? 얘기하지 마. 키보드를 쓰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네, 저도 맞아요. 쓰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전 꾸역꾸역 쓰고 예쁘는데.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쓰면 됐지. 이거 샀으니까 이거 써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 살 땐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걸로 새 책 그러니까. 써야지 이러면서 사는데 허랑방탕한 마음을 가지고. 그쵸. 왜일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